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번외편으로 원전 마피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나라에서 원전 마피아라고 불리는 패거리들이 존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한국 원자력 발전소에서만 말도 안 되는 불량부품 납품 비리 사건들이 계속 터져나올까요? 원전이라는 가장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곳에서 불량 부품을 납품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그러다가 원전이 터지는 대재앙이라도 발생하면 그들은 그 위험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걸까요? 그렇게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 따위는 돈 몇 푼에도 안중에 없다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들이죠. 왜 한국 사회는 나라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 앞세우는 알력단체들이 기승을 부리는 걸까요? 저는 이 문제를 500년 전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선시대의 한 작은 마을에는 중인산사라고 부르는 수학만 전문으로 하는 집안들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조상 대대로 전해져 오는 구장산술 등의 수학책을 어릴 적부터 열심히 암기하는 방식으로 수학을 배워서 잡과 중에서도 산과라는 과거 시험을 보아서 산학교수 등의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학이라는 전문 지식을 극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도록 나라에서 정책을 편 것입니다. 수학이라는 지식을 극소수의 전문 집단이 독점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될까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는 다양한 형태로 부정과 비리를 양산하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농토의 면적을 측량하는 문제에서 비전문적인 하급 관리들이 적당히 측량하고 계산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부정과 비리를 낳았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서 자신의 농토 면적을 장부에 줄여서 기록해 달라고 뇌물을 관리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학 등의 고급 정보를 극소수가 독점하면 그 정보를 악용하는 온갖 부정과 비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원전 마피아라는 기생충들이 생기는 것도 원자력이라는 고급 지식을 극소수의 원자력공학 교수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독점되면 반드시 부정과 비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삼권분리로 권력의 독점을 막는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권력은 정보로부터 생겨납니다. 즉 정보나 지식의 독점은 권력의 독점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정보나 지식은 널리 공유될 수 있게 되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이고 난해한 지식이라는 이유로 비밀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의도적으로 막기도 합니다. 그렇게 합리적이고 좋은 지식을 얻지 못하면 그 빈자리를 미신 같은 것들이 파고듭니다. 따분한 민중들은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조선말 토중비결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민중을 현혹한 것은 대표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어영 언론들이 국민들을 미신에 빠지게 하려고 온갖 개이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문 지식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럼 먹고 살기도 바쁜 서민들이 언제 골치 아픈 수학도 공부하고 원자력공학도 공부해야 하느냐고 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끊임없이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태극기 부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개독의 광신도가 되고 허경영 사기꾼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조이팔 같은 다단계 사기꾼에게 전재산 다 털어먹히는 바보가 되는 것 뿐입니다.